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기권과 날씨에서 구름과 강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으로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열 변화입니다. 단열 변화라는 것은 공기가 외부로부터 열을 얻거나 빼앗기지 않으면서 부피만 변해서 온도가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첫 번째 단열 팽창이 있습니다. 단열 팽창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외부와 열 교환 없이 부피만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이때 팽창을 하면서 공기의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공기 온도가 내려가는지 밑에 먼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열 팽창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기체 내부 에너지가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열 교환 없이 부피만 팽창하게 된다면 외부의 기압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내부의 기체는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기체 운동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는 기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된 에너지만큼 기온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은 팽창과 마찬가지로 열 교환 없이 공기의 부피가 압축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라고 말을 했었죠. 단열 압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피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체 공기 분자들이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공기의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래서 구름입니다. 우리 구름이라는 것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에서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가 가열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한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주변과 열 교환 없이 단열 팽창만 하게 되는데 점점 밀어내면서 기체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온이 낮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게 되고 전체적인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면 앞의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공기 덩어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어느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물방울이나 또는 얼음 알갱이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서 만들어졌다면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이유를 보면 일단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는 그 개인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통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승하고 있는 다른 공기 기체들의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지표 부근에 있던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해야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 앞에서 봤듯이 지표변에서 따뜻하게 데워졌던 공기가 그대로 상승하게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조금 특이하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둘 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인데 찬 공기가 밀고 가느냐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가느냐 차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좀 보자면 우리 일기예보에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 공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따뜻한 공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나갈 때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뾰족하게 표시를 합니다. 또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기의 상승이 수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소나기처럼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빨간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올라갈 때는 아주 천천히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얇고 넓은 부위에 발달하게 되고, 약한 비가 넓은 지역에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와 비가 내린 경우를 일기예보를 통해서도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라는 것은 주변보다 공기가 좀 더 작게 있다,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작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공기들이 부족한 곳을 채우기 위해서 몰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점점 많아지면서 수직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동하고 있던 공기가 산이나 산맥을 만나게 되면 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름과 안개 차이는 어떻게 되냐? 구름과 안개는 둘 다 물방울인 건 맞지만, 구름은 하늘에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생성된 물방울이었고, 안개는 지표 부근에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생성되는 물방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름과 응결핵입니다. 응결핵이라는 것은 수증기의 응결을 도와주는 작은 알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수증기들이 빨리 잘 뭉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응결핵은 공기 중에 작은 먼지나 소금 입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구름이 더 잘 생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구름 종류입니다. 우리가 구름은 구름 모양과 높이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구름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모양에 따른 분류에서는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이 있는데, 저군형 구름은 위로 급격하게 두껍게 만들어지는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구름은 층운형 구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들어올 때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저군형 구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층운형 구름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천천히 올라갈 때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형태의 구름이 층운형 구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름 높이에 따른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분류에서는 상층운과 중층운, 하층운이 있고요. 그리고 지표에서 높이 12km까지 구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층운은 높이 6km 이상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고요. 대표적으로 권적운, 권은, 권충운이 있다. 상층운에서는 이름이 권으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좀 더 외우거나 문제 푸는데 쉽겠죠. 그리고 중층운은 고층운과 고적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 시작글이 고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층운은 지표에서 높이 2km까지를 우리는 하층운이다 라고 하고, 충운과 충적운, 난충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표에서 높이 12km까지 만들어지는 구름이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이런 구름을 정난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수직으로 두껍게 발달한 구름을 또 저군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앞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강수라는 것은 구름에서 비나 또는 눈이 만들어지면서 지표를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수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 병합설과 두 번째, 빙정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병합설은 열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강수 이론이고요. 열대 지역에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들은 대부분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뭉쳐지고 조금씩 커지면서 무거워진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비로 지표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빙정설입니다. 빙정설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이나 고위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데 보통 사용이 되고요. 구름이 생성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구름에는 물방울과 빙정, 얼음 알갱이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그 물방울이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그 빙정은 조금씩 커지게 되겠죠. 그 커진 빙정이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눈이 되고요. 떨어지면서 따뜻한 대기층을 통과할 때 녹으면 바로 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해볼게요. 병합설과 빙정설의 그림입니다. 밑에 보면 0도씨 이상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구름에는 대부분 물방울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 물방울들이 작은 물방울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그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정설은 지금 0도씨와 영하 40도 까지 사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구름에서는 빙정과 물방울이 함께 존재하는데 물방울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그 수증기들이 빙정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때 달라붙으면서 점점 빙정이 커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커진 빙정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그 눈이 녹으면 비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빙정이라는 것은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갈 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승화를 해서 만들어진 얼음 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름 입자와 빗방울의 크기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공 강우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공적으로 비를 뿌릴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구름에 드라이 아이스나 요오드와 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아이오딘화 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를 뿌렸을 때 온도를 낮춰주거나 응결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비가 내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 구름에나 뿌린다고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구름들이 있죠. 그럼 우리 그런 먹구름에 드라이 아이스나 아이오딘화 은을 뿌리게 된다면 인공강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